어휘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걸 유아어스럽게 바꿔서 설명하신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아이들이 사고력 수학학원 처음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한글을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풀려면 어느 정도 기초 개념을 알고 가야겠죠. 보통 우리가 사고력 수학학원 처음 보내기 전에 그냥 보내기만 하면 사고력 수학학원 다닐 수 있나 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죠. 그쵸. 어느 정도의 노출이 된 친구들이 테스트를 걸쳐서 레벨에 맞게 반이 배정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노출이 일단 좀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이때 먼저 노출해주면 좋은 수업이 있죠.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교구 수업이에요. 교구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재밌다 이런 경험도 쌓이게 되고, 그리고 교구 수업을 통해서 여러 영역들의 개념들을 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노출한 대응 상태에서 간 아이들이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른지는 좀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교구 수업 중에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수업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기한 수학나라인데요. 이 신기한 수학나라는 교구 수업이면서 또 단계가 되게 아이들 연령에 딱 적합하게 교구 구성이나 워크집 활동들이 짜여져 있어요. 일단은 대부분의 교구 수업은 다 그렇지만 교구를 풀셋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풀셋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비쌀 것 같잖아요. 사실 정말 대체적으로는 교구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이 교구들이 상당한 가격을 갖고 있는데, 신기한 수학나라는 가성비가 정말 끝장나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중고에서 이걸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알아보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거기 안에 들어있는 교구들이 너무 요긴하게 쓸 것 같은 그런 것들로만 아주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다른 문제집이랑 같이 이렇게 활용하시려고 중고를 사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만큼 발품 팔면 살만한 교구들이 하나에 잘 모여 있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교구를 하나 준비하고, 그런 선생님과 수업이 시작이 되면 주 2회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가 30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돼요. 연령대로는 4세부터 6세 친구들이 주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 수에 관심이 많고 수학 활동에 좀 호기심을 보인다 그러면 좀 일찍 시작하셔도 좋아. 4세부터. 교구 수업 수업료도 진짜 비싸요. 1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주 1회 수업으로 요 정도 비용, 7만 5천 원 요 정도 비용은 가성비가 너무 끝내주지 않는가라는 전 생각을 하고, 가성비만 좋으면 되나요?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플레이 과정은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요. 단계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뭔가 몸으로 움직이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활동적인 수학 수업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교구 수업 중에서 대근육 움직이면서 하는 활동적인 수업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해도 정말 무방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엄마가 엄마표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워밍업 수업처럼 6개월 동안 아이들과 재미나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스타트가 좋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가 어렸을 때 5살 때 진짜 몸으로 움직이는 거 많이 했거든요. 바닥에 뭐 이렇게 펼쳐놓고 먼저 발로 밟기 막 이러면서, 남자아이들은 더더욱 대근육 움직이는 거 더 좋아하고, 여자아이들도 그 시기에는 활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가 보여지는 뭔가의 활동을 하는데 너무 재밌고 막 까르르 웃으면서 하게 된다. 그럼 아이들이 수학이란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심어지게 돼요. 그렇게 스타트 된 거를 조금씩 교구 사용하고 좀 앉아도 해보고 게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유도하게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갖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플레이 단계에서도 그냥 가볍게 놀이로만 그냥 재밌었어 이렇게만 끝내지는 않겠죠. 아이들한테 익숙한 주제를 통해서 개념을 전달하는데, 특히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부분과 전체에 대한 개념을 넣어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는 대부분 다 스티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스티커도 아이들이 뜯기 어렵게 막 요만한 스티커로 힘들게 뜯기, 이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뜯고 붙일 수 있게끔 큼지막한 부분 그림이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전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퍼즐 교구 같은 수업하기 전에 이런 식의 노출이 이루어진 친구들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관찰할 때 이 부분과 전체를 감각적으로 부분을 봐봐, 전체를 봐봐 이렇게 유도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아이들이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레이 수업에서 진행이 되고, 무엇보다 되게 제일 낮은 단계니까 개념만 머릿속에 남나? 아니에요. 어휘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 단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장 쉬운 단계를 할 때는 어휘 노출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수학 용어, 어휘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전달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걸 유아어스럽게 바꿔서 설명하신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정확한 용어를 아이들이 사용을 해서 수학적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휘를 적절하게 자주 노출을 해주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 단계 안에서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가 메이킹 단계인데요. 교구 활동이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근데 그건 단순히 색깔로 되어 있는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거 분류하거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있죠. 근데 큼지막한 이런 교구들을 가지고 어떤 구성을 하는 그런 수업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이킹 단계의 공룡 시대로 여행을 떠나요 라는 이 워크지를 한번 볼게요. 딱 봐도 뭔가 공룡과 어떤 그런 공룡들이 살았던 그런 배경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아이들한테 이런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시작을 하고, 이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지고 있는 교구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이 부분을 잘 유도하시면서 진행을 할 텐데, 저는 여기서 작은 교구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하는 교구 활동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그런 것도 이 시기 진짜 중요한 그런 교구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구성하고 싶은 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걸 구현하는 거에서 도형적인 감각, 공감 감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길러져요. 그리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뭔가 규칙을 지킨다든지 길이나 높이 같은 걸 헤아린다든지 이런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체의 어떤 주제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구를 이용해서 공룡들이 사는 그런 풍경을 꾸미 듯한 그런 구성들을 하게 되죠. 마트에 갔다 그 마트의 어떤 환경들을 이런 교구들로 큼지막하게 구성한다든지, 이게 무슨 수학이야, 미술인가?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수학적 개념을 주어지는 활동도 하면서 동시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보자 라고 연결하면 아이들이 이런 걸 느끼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수학적인 거랑 연결되는 거였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어떤 수학적인 것들이지 또 보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사고에 자극을 주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메이킹 단계에서부터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져요. 가정용 수학 익힘이라고 하는 복습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만지고 느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적으로 얼마나 아이가 습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수학 동화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수업들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다음 단계에서는 보드게임을 하게 되는 게임 단계인데요. 보드게임 같은 교구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지 보드게임을 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사고를 좀 더 촘촘하고 확장되게 한다는 건 한 가지 교구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런 유연한 사고들을 자극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구로 지금 어떤 게임을 한다는 거지? 막연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 게임 단계에서 보시면은 4가지 일의 차례 계절 알기. 즉 시간의 흐름을 아이들과 이제 살펴보게 돼요. 보통 6세 친구들이 사고로 문제집을 풀 때 빠르면 킨더팩도 풀 수 있나? 없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을 배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계절적인 변화의 그림을 주고선 나열하게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몰라해요. 그림이 여름을 나타냈는지도 잘 모르고 그 계절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시간의 흐름으로 나열해야 될지를 좀 막막해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보다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교구로 하고 룰을 이용한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익힐 수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기억에 되게 잘 남고요. 다른 것들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배열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여기 앞에 보시면 음식 만들기 하는 것처럼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음식을 만들 때도 우리가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오늘 시간의 흐름 알려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음식 만드는 순서, 집안일 할 때 요 순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여러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는 나열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실제 시간이란 개념을 배우려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 어두워졌어. 우린 저걸 밤이라고 하는데 이걸 오후라고도 표현할 수 있대 라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또 다른 수학 용어들을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 노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 단계는 20가지 수 읽고 쓰고 가르기 모으기를 할 수 있게끔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 정도 단계를 마치고 우리가 뭐 학원을 선택한다든지 시중 있는 사고로 문제집을 고른다든지 이렇게 할 때 킨더 팩토를 아무 준비 없이 바로 문제집을 푸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교구를 노출하고 한 아이들은 그런 문제를 풀 때 질적으로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로 수학 학원 가기 전에 이런 교구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가 다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된 상황에서 학습적인 거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때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라고 문제 접근 자체가 너무 수월해지고요. 거기다가 그 문제를 품으로써 내가 풀어보지 않은 다른 문제에 대한 적용 능력도 굉장히 좋아져요. and 사고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않고 사고하는 걸 그냥 당연하고 즐겁게 그냥 나의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에 임하다 보니까 사고력 수학학원 갔을 때요. 그 효과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지면학습으로 준비해서 문제만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결과를 낸 것처럼 되게 쉬운 내용을 가지고 노출했으니까 당장은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실력은 보이지가 않게 돼요. 이렇게 체내돼서 감각적으로 터득한 이런 개념들이 나중엔 더 장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수학 개념을 그 상위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나 수학을 이렇게 앞으로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 라고 할 때 어느 스텝의 교구가 필요하고 어느 스텝의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를 또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신기한 수학나라라는 교구 수업들을 소개해드렸어요. 단계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재나 교구들도 간단히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면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